혹시 끝도 없는 회의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은 손도 못 대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요, 바로 그 과도한 회의 문화가 어떻게 한 회사를 서서히 망가뜨리는지 어떤 직장인이 직접 겪은 생생한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마 들으시다 보면 이거 내 얘기인데 하실지도 몰라요. 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 말이죠. 한창 때는 일주일에 회의를 무려 20번이나 했대요. 20번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냥 매일같이 4번씩 회의에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 사람이 과연 자기 일이라는 걸 할 시간이나 있었을까요? 회의가 일을 집어삼켰다. 네, 이 한마디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그냥 그대로 보여줍니다. 원래는 서로 도우려고 협업하려고 만든 게 회의잖아요? 근데 이게 어쩌다가 본래 목적을 완전히 잃고 오히려 일 자체를 방해하는 괴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는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는 시간을 훔치는 도둑입니다. 사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그렇듯 처음엔 아주 사소했어요. 하지만 이게 서서히 그리고 아주 끈질기게 늘어나면서 결국엔 멀쩡한 업무 시간을 몽땅 훔쳐가는 무서운 도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시작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데요. 입사 3년 차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3번, 이 정도면 괜찮았죠. 근데 불과 4년 만에 주 20회까지 폭증한 거예요. 하루에 4번 꼴이라니. 이건 그냥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회의만 하다가 하루가 다 가는 거죠. 근데 더 심각한 건 사실 입사 5년 차에 이미 문제가 보였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단순히 회의에 들어가는 시간만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회의 자료 만들고 끝나면 회의록 정리하고 이런 자잘한 준비랑 뒷정리까지 합치니까 전체 업무 시간의 절반이 그냥 회의 때문에 사라지고 있었던 거죠.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건데요. 이분이 결국 언제 가장 집중해서 일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아무런 회의도 없는 토요일이었답니다. 평일 내내 회의에 끌려다니다가 진짜 내 일은 주말에 나와서 몰아서 하는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시간 낭비는 그냥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더 큰 문제는 회의 자체가 이상하게 변질되면서부터 나타났어요. 바로 아무도 결정을 안 하고 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책임의 공백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 끝없는 묘비우스의 띠 같은 상황 보이시죠? 일단 모여서 의견만 실컷 나눠요. 근데 결론은 안 넣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다음에 다시 얘기하죠. 하면서 다음 회의를 잡는 거예요. 이런 일이 몇 주 동안이나 계속됐다고 합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는 그냥 그렇게 떠내려가고 있었던 거죠. 결국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회의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지면 더 좋은 결정이 나올 것 같잖아요. 천만에요. 오히려 책임만 애매해졌어요. 다 같이 결정한 거잖아. 이 말 한마디면 되니까 역설적으로 그 누구도 그 결과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결말은 정말 허무합니다. 그렇게 2달 동안 수십 시간을 쏟아부어서 회의를 했는데 결국 맨 마지막에 임원 한 명이 나타나서 5분 만에 이걸로 합시다 하고 결정해버렸대요. 그동안 했던 모든 협업이 한순간에 그냥 시간 낭비가 되어버린 거죠.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런 회의 중심 문화는요, 회사 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단단한 벽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바로 하루 종일 회의만 하는 회의팀이랑 그 사람들이 내린 결정을 받아서 실제로 일해야 하는 실무팀으로 완전히 나뉘어버린 거예요. 이 표를 보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회사가 말이죠, 완전히 두 동강이 난 거예요. 시니어들은 회의실에 모여서 뜬구름 잡는 전략 얘기만 하고 있고 주니어들은 자기 자리에 앉아서 도대체 이게 왜 필요한 건지 아무런 맥락도 모른 채 그냥 시키는 일만 해야 했던 거죠. 이러니 소통이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회의팀은 현장에서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지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는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지시를 내립니다. 그럼 실무팀은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받으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한 주니어 개발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아니 그걸 승인한 부장님은 코딩 안 한 지가 3년도 넘었어요.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이 한마디가 당시 결정권자와 실무자 사이에 얼마나 깊은 골이 있었는지를 전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진전이라는 착각. 이게 어찌 보면 제일 무서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안에서 고마 터지고 있는데 말이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회사 시스템에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터졌어요. 그럼 빨리 해결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뭘 했냐? 일단 회의를 열었어요. 결론도 못 내리고요. 그렇게 2주 동안 10번 넘게 회의만 하는 사이에 상황은 계속 나빠지기만 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바보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인이 위험을 감수하고 결정을 내렸다가 잘못되면 모든 비난을 혼자 뒤집어써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책임을 다 같이 나누는 건 훨씬 안전하거든요. 결국 행동하는 것보다 또 다른 회의를 여는 게 개인한테는 더 이득이었던 셈이죠. 그 결과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이 회사가 회의라는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동안 똑같은 문제를 겪은 경쟁사는 딱 일주일 만에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을 차지해버렸어요. 끝없는 회의가 결국 회사의 경쟁력을 갉아먹은 거죠. 대가가 너무 혹독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이야기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소름 돋는 결말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바로 성과의 덫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건 회의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성과로 여겨지기 시작했을 때 벌어지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회의만 주구장창하는 문화 속에서 도대체 성과라는 건 뭘로 어떻게 측정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이 회사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을 보여줍니다. 왜냐고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한 사람이 실제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는지 측정하는 건 어렵고 복잡하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회의에 몇 번 들어왔는지 세는 건 너무나도 쉽죠. 결국 이 조직은 측정하기 쉬운 것을 성과라고 착각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겁니다. 어느 날 한 동료가 이런 순진한 질문을 했대요. 저기, 그럼 회의 참석하는 것도 성과로 쳐주나요?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주인공은 모든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이 회사에서는 진짜 결과물을 만드는 것보다 회의실에 앉아서 얼굴 도장 찍는 게 더 중요한 성과가 되어버렸구나. 그리고 마침내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자 가장 큰 아이러니가 펼쳐집니다. 주인공은 회의에 정말 열심히 참석한 덕분에 승진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져서 구조조정을 할 때 생산성이 낮다는 바로 그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회사가 상을 줬던 바로 그 행동 때문에 결국 회사에서 잘리게 된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캘린더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 빽빽한 일정들이 여러분의 기여를 증명하는 기록인가요? 아니면 우리 조직이 앓고 있는 문제를 보여주는 증상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통해 진짜 생산성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